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평가위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해기사 여러분, 저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항해학을 전공하고 있는 예비 해기사입니다. 저는 2학년으로서 아직 상선에 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초급 한국인 해기사의 숫자를 볼 때마다 저는 조금씩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줄어드는 이 숫자가 앞으로 제가 승선하게 될 배에서 느낄 당직표와 그리고 인원 등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국적 외항 승선은 118척이 늘었습니다. 반면 한국인 해기사는 477명이 감소했습니다. 선박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화물과 항로를 우리가 책임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국인 해기사는 줄었습니다.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외항 승선의 해기사 수요는 14,728명인데 공급은 6,128명에 그칠 전망입니다. 8,600명이 부족합니다. 수요 대비 공급 비율로 따지면 41.6%에 불과합니다. 연합뉴스에서의 분석은 2040년 3,605명, 2050년 4,426명까지 부족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국내 취업 해기사의 약 42%가 60세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도 선장 기관장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이라면 10년 뒤에 타게 될 배에서는 60대 후반이 그 주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해기사로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10년 뒤 이 고령화된 선장과 기관장의 옆에서 조타를 잡고 기관을 지킨 한국인 초급 해기사는 과연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단기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이유로 외국인 초급 해기사를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10년 뒤 한국 해운의 인적 기반, 더 나아가서 한국 해기사의 공급 구조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허무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2032년이 되면 국내 외항 승선 1541척 중에 898척이 해기사 부족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하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배는 부두에 묶여있게 되고 남은 배의 승조원들은 늘어나는 근무와 당직으로 버텨야 합니다. 해기사 인력 수요는 2023년 11,638명에서 2030년 13,879명으로 증가하지만 공급은 7,006명에서 6,426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대로 가면 2040년 부족 인원이 1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선장과 기관장의 눈으로 보면 이 숫자는 곧 추가적인 당직, 추가적인 근무, 그리고 추가적인 피로로 이루어집니다. 예비 해기사인 제 눈으로 보면 이 숫자는 선배님들의 살찐이고 그리고 또 후배 세대들의 과거입니다. 이제 솔직히 인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구조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굳이 한국인 초급 해기사를 지켜야 할까요? 저는 예비 해기사로서 교육 실습과 선배님들의 증언을 통해 4가지 이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 4가지를 하나씩 쌓아 올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비상 대응 능력입니다. 선박에서 화재, 충돌, 침수, 블랙아웃은 몇 초 차이로 결과가 갈립니다. 선박에서 그리고 한국 해기사는 동일한 체계에서 솔라스, STCW, FSS 코드를 배우고 같은 언어로 같은 시뮬레이터에서 같은 비상 상황을 반복 훈련합니다. 반면 외국인 초급 해기사는 각기 다른 교육 시스템과 안전 문화를 가지고 생산합니다. 한국 선사의 SMS 안전관리 시스템, 회사 매뉴얼, 선박 특수 규정을 다시 익히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평상시에는 이 차이가 잘 보이지 않지만 위기 순간에는 잔인할 정도로 드러납니다. 수초의 판단, 몇 마디의 지시 오해가 그대로 인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같은 교육, 같은 언어, 같은 매뉴얼을 공유하는 한국인 초급 해기사는 단순 일손이 아니라 안전보험입니다. 두 번째로 직무 이해도입니다. 선내 기기 조작은 버튼 위치를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박의 구조, 설비의 약점, 회사 SMS의 배경, 과거 사고 사례까지 맥락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인 해기사는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 선배님들의 경험담이 한국어와 공통 문화의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문서에 안 쓰인 암묵지까지 빠르게 흡수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초급 회계사는 용어, 약어, 문화가 모두 다릅니다. 매뉴얼 암기 단계에서 맥락 이해 단계로 넘어오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그동안 선장님들과 기관장님들은 추가 감독 추가, 확인 추가 교육이라는 비용을 계속해서 내야 되게 됩니다. 셋째로 소통 리스크입니다. 선박은 고위험 작업의 연속입니다. 지금 멈춰와 조금만 줄여, 즉 나중에와 당장이라는 표현의 미묘한 차이가 사고 여부를 가릅니다. 한국인 회기사는 한국어와 회사 영어를 섞어 쓰더라도 그 안에 담긴 급박함과 경고의 강도를 서로 합니다. 하지만 모국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초급 회기사는 단어는 알아들어도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급자는 한 번 해야 할 지시를 두 번, 세 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반복이 곧 피로, 그리고 잠재적 사고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넷째는 책임감과 주인의식입니다. 많은 한국인 선배님들의 회계사들은 당직 구역만 보고 있으면 사고 난다. 이 배 전체를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국적선, 국적선사, 한국 화물을 운송한다는 맥락 속에서 한국인 회계사는 사소한 이상 징후에도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된다. 라는 감각을 갖기 쉽습니다. 이 주인의식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정시 운항률, 설비 보장률, 사고 통계에서 눈에 보이는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예비 회계사로서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인 초급 회계사 최소 고용 비율 확대와 파이프라인 제도화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통해서 국적선원 의무 승선 제도와 국적선원 고용 지원 방향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방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 외항 상선에 대해 초급 한국인 회계사 비율을 확충하고 장학금, 시습선, 초급, 그리고 승선 경력 관리까지 연결되는 국가 인증 파이프라인을 공식화해 주십시오. 둘째, 교육 승선 기회 확충입니다. 정부는 오션폴리텍 5, 6급 회계사 양성과정 확대, 재승선 교육 단축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 회계사의 체감은 아직 기회 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 한국해대, 목포해대, 해사고, 오션폴리텍 등에서 배출된 예비 회계사들에게 최소 1회 이상 외항 승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국적 선대 증가 속도에 맞춰 교육 정원과 시습선, 시뮬레이터 등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 주십시오. 그리고 셋째로 경력 연계와 처우 개선성입니다. 정부는 선원 근로조건 개선, 승선기간 단축 등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 육상 인력 풀 통합 관리와 승선 경력을 인정하는 육상 채용 운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구합니다. 회계사로 근무하는 이들의 육상 공공기관, 연구직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공식 커리어 맵을 국가와 업계가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청년 회계사가 버티다 그만두는 직업이 아닌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전문 커리어로 느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외국인으로 구멍을 메우고 한국인 회계사를 잃어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길은 지금처럼 계속 가는 것입니다. 외국인 초급 회계사를 비중을 늘리고 한국인 회계사 감소, 고령화를 단순히 시장의 흐름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기술과 노하우 전승이 끊긴 한국 해운, 전시, 비상시, 상선, 동원, 운영할 한국인 회계사 구조, 그리고 한국 국제선이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없이 운항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지금 당장 한국 회계사 파이프라인을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하는 것입니다. 저희와 같은 초급 회계사가 최소 고용 비율을 확대할 수 있고 장학금, 해상, 육상 경력을 연결하는 체계로 한국 회계사라는 전문 커리어로 갈 수 있게 말입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시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인건비를 위해 내일의 성장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한국 회계사 양성의 파이프라인을 다시 재설계해 주십시오. 그 선택은 10년 뒤 제 세대가 어떤 국기, 어떤 국가를 위해서 항해할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이상 덱 웨이파인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사위원 이상도입니다. 발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시는데 정리하는 메시지를 보면 결국은 한국인 초급사관을 쓰는 것이 결국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외국인 선언이 사지만 결국엔 한국인 의사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고 예방 목적 말고 다른 어떤 경쟁력이라는 한국인 선언에 대한 경쟁력, 꼭 한국인 회계사 써야 한다는 경쟁력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외국인과 국내 한국인의 의사소통 문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고맥락, 저맥락의 차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고맥락 사회로서 이제 간단한 뉘앙스나 동작만을 가지고도 서로 의미 전달이 잘 되는 반면 이제 저맥락인 사회에서 온 외국인 선원들은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고맥락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이제 성장한 초급 회계사들 그리고 이후에 성장하게 될 회계사들은 이 고맥락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 효율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